그 다음에 266페이지인데요. 여기부터는 실기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박스 보시면 아래쪽에 건물 구축물 5%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딴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뭐 정액법이니 정률법이니 여러 가지 쓰죠. 근데 세법에서는 정액법, 정률법을 안 써요. 그냥 건물 구축물은 5%, 나머지는 몇 프로요?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개월 단위예요. 왜냐면 우리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재무회계, 원가회계, 소득세는 단기 그러면 1년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단기 그러면 6개월이에요. 왜냐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1기하고 몇 기로 나누죠? 2기로 나누죠. 그래서 1년을 몇 등분해요? 2등분해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 해석은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만 몇 개월로 보는 거예요? 6개월로. 그래서 건물 구축물 5%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년에 10%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쓴다라고 보는 거예요? 10년. 세법에서는. 왜냐면 10년 후면 100% 되잖아요. 그럼 100% 가격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1년에 50%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감가상각자산은 몇 년 동안 쓴다라고 보는 거예요? 2년 동안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컴퓨터가 이건 자동으로 해줘요. 5%, 25%는. 예전엔 외웠어야 되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지금 얘기하는 건 실기하고 연관이 있는데 어차피 실기하면서 익혀야 돼요. 그래서 270페이지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간주임대료. 무슨 임대료요?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뭐라고요? 이자.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러면 그 보증금을 가지고 이자 계산을 해서 부가세를 더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임대료예요? 가짜 임대료예요? 가짜 임대료예요. 그래서 무슨 임대료라 그래요? 간주 임대료. 왜냐하면 간주의 뜻이 가짜지만 진짜로 뭐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앉아있는 데가 우리 의자잖아요. 근데 법에서 이거를 침대로 간주한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법에서는 침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몽둥이 같은 거 들잖아요. 그러면 저건 흉기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용어가 간주예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가짜 임대료인데 요거 계산하는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계산은 우리가 할 거예요?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다 해줘요. 그래도 느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상고는 공부 잘해 갔었어요. 맞죠? 왜 그랬었냐면 과거엔 이런 걸 다 외웠어야 돼요. 그리고 계산을 직접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많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상고 그러면 하락된 상태이긴 하죠. 근데 센 학교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무조건 상고가 뭐 나빠야만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 때문에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공무원 되려고. 고등학생들 애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저도 상고 나왔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게 공무원이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패했을 때에 항상 이건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해서 성공했을 때 크잖아요. 그러면 실패했을 때 리스크도 뭐예요? 커요. 상고 가면 문제가 뭐냐면 인문계 애들처럼 그쪽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실패했을 때에 대학 들어갔을 때 내가 인문계를 갔을 때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뭐를 할 때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100%는 아니잖아요. 실패했을 때 그 리스크를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느냐도 고민은 해봐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고민 안 해요. 일단 지르고 보자. 실패했을 때 그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최악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맨날 수업할 때마다 우리 반 사람은 다 떨어질 거야. 어떻게 붙일까? 맨날 그 고민.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안 좋은 게 생겨도 빨리빨리
적응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항상 최악을 깔고 시작하는데 절대 이런 성격이 좋은 성격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가 좋은 성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271페이지 대손세액공제. 여기도 실기 쪽이에요. 대손의 뜻이 뭐죠?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못 받는 돈. 세액은요? 세금. 공제는요? 빼줄게. 그래서 대손세액공제는 못 받은 돈 뭐 해줄게? 빼줄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받아서 내는 세금인데 못 받았네. 그러면 세금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은요. 271페이지 대손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과세제와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은 돈은 세금에서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 처리되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겠죠. 네. 왜냐면 외상대금이라는 건 나중에 받는 건데 아까 잠깐 질문하셨잖아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럼 아직 나는 못 받았죠. 못 받았지만 뭐는 내야 돼요? 세금은 먼저 내야 돼요. 근데 진짜 못 받았어. 그럴 경우에는 그 낸 세금을 뭐 해야 돼요? 돌려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받아서 내는 세금이니까. 그 다음에 대손공제 사유라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중요한 건 272페이지에 있어요. 272페이지 보시면 나머지는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거기 6번하고 7번 좀 봐주세요. 그래서 6번 보시면 요게 제일 잘 나와요. 6번이 수표나 어음,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해야 돼요? 네, 6개월 경과해야 돼요. 6개월이 지나면은 그때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계 문제 중에 지문에 부도 나오면 요걸로 쓰는 거예요.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있어요. 저희 아직 안 풀어봤는데 분계 문제 중에 어음 부도 났다 이렇게 나오면 부도 어음과 뭐예요? 수표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다 부도라고 치면 이거 하나 떠요. 근데 왜 이걸 쓰냐면은 몇 개월이 지나야만 대손 처리할 수 있다고요? 6개월. 그래서 6개월 동안에는 이 어음하고 수표는 부도난 수표다. 부도난 어음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두 번째 줄 끝쪽에 보시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라는 건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제외. 그 다음에 7번 해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얼마요? 30만 원이야. 6개월 경과한 30만 원 이하의 채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거래를 했는데 20만 원짜리를 거래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를 6개월 동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그 돈 못 받아. 그러니까 그냥 무슨 처리예요? 대손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한테 2, 30만 원이면 큰 돈이지만 회사에 일반적인 회사에 2, 30만 원이면 크다 작다? 작다. 근데 이 돈을 6개월이 넘도록 안 준다. 그러면 줄 생각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회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주는 데들도 있어요. 막 맨날 주겠다 하고 진짜 없어서 못 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화가 나는 게 이런 거잖아요. TV 보다 보면은 세금이 5억을 안 냈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해외여행도 싸돌아다니고 집에 금고 열었더니 돈이 몇 억 있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 보면서 욕하잖아요. 왜요?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만 하면 해결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외국 못 가게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세금 1,000만 원 이상 연체됐어. 그러면 무조건 해외여행 못 가게 막아버리면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 대부분 해외 가요, 안 가요? 가요, 놀러 가요. 골프 치러 가든 뭐 하러 가든. 근데 안 막아요. 제가 봤을 땐 국회의원들 친구 중에 있나 봐요. 네, 많을 거예요, 아마. 위장 이혼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 세금 안 내려고. 그런 경우 막아버리면 한 놈이라도 더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막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인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인권이 어딨어. 예.
예,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신동엽 씨 나오던 그 뭐냐 기자 나와서 얘기하는 프로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 나온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 왠지 앞으로 회사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다 넘겨줬어요. 재산을. 근데 진짜 회사가 망했어요. 예, 근데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갚은 거예요. 참고로 부도나면 5년이거든요. 소멸시효 기간이. 예, 5년 동안 도망 다니고 안 갚으면은 안 갚아도 돼요. 예. 그리고 5년 후에 그 와이프한테 와갖고 야 이제 5년 지났어 행복하게 살자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뭐라 그랬어요? 꺼져. 나 젊은 남자 만나서 잘 살 거야. 그랬고 소송 중이라고. 불가능한 얘기 아니잖아요. 나 돈 있잖아요. 다 4명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빚진 거 다 갚아야 돼요. 예. 뭐 끼리끼리 뭐 결론적으로. 근데 돈 있으면 사람 변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맨날 저한테 그래요. 오빠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돼. 그 주변에서 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 얘기요. 쓸 만큼만 있으면 돼. 돈 있으면 남자 이상한 짓 해. 그리고 내가 맨날 그랬죠. 야 이상한 짓 할 만큼 돈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얘기가 참고로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이거 되게 쇼킹한 얘기인데 서로 이혼한 다음에 크로스해서 사시는 분 있어요. 두 분 배우자가 친구예요. 네, 친구예요. 참고로 누군지 둘 다 알아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예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그 개 있잖아요. 친목계. 네, 친목회 회원들이었어요. 네, 그 서로 둘이서 이렇게 자주 만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주 만났을 거예요. 두 분 다 술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서로 이혼해갖고 크로스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네, 진짜 현실이에요. 전 제 주변에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간혹가다 한 번씩. 네, 현실이에요. 제 주변에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서로 만나요. 네. 서로 알고 그렇게 크로스 한 거니까. 뭐 머리 아플 게 뭐 있어요. 현실이. 그 다음에 시기의 제한이라고 있는데요.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확정신고까지.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몇 년 동안은 그 대손세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10년. 과거엔 다 5년이었는데 이제 대부분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 대손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때만 가능해요. 무슨 신고만 가능해요? 확정신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뭐 프로그램에서 해주긴 하는데 대손금액 곱하기 10 나누기 110이죠. 맞죠? 그러면 이 대손금액은 부가세 포함일까요? 부가세 별도일까요? 네, 부가세 포함이에요. 왜냐면 우리 부가세 포함일 때 110분의 10 별도면은 100분의 10이잖아요. 10%니까. 이런 센스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수업 때야 제가 알려드리지만 회사 갔더니 110분의 10이래.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부가세 포함이구나. 10%래. 부가세 별도구나.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캐치해야 돼요.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센스라고는 어디 졸래도 없어. 그런 분들이 회사 생활이 힘든 거예요. 저는 회사 생활은 잘했어요. 근데 사람 대 사람이 싫어서 못했었던 거지. 지금도 솔직히 그건 잘 못하고. 왜냐면 보기 싫은 사람 보는 걸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지라. 근데 그거를 눈 잘 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회사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회사 생활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좋은 게 여기 있으면은 저기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내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저기 인포 계신 분하고 얘기하면은 난 뒷방 노인네니까 건들지 말라고. 나는 안에 들어올 생각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뒷방에서 조용히 내 거나 하겠다고. 예전엔 제가 개입 되게 많이 했거든요. 부원장 역할도 했었어요. 한때. 한 1, 2년. 근데 하고 나서 이제 많은 걸 깨달았죠. 야, 이게 사람 부리는 게 만만치 않겠구나. 이제 그리고 진짜 싫은데도 끌어안아야 될 때가 있고. 근데 그걸 못해요. 싫으면 그냥 저 사람이 내 눈에서 없어지든가 내가 그 사람 눈에서 없어지든가 둘 중에서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저희 엄마 되게 무서워요. 나도 나도 예전에 저 중학생 때 동네 아줌마가 우리 엄마 욕을 했어요. 없는 욕을. 일주일 동안 쫓아갔잖아요. 아침마다 가갖고 죽이네 살리네 했어요. 진짜로. 그 나중에 어떻게 끝났냐면 그 아줌마가 그 뭐냐 여기 뭐냐 동네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 안 건드리면 괜찮은데 건드리면 나 진짜 그때 우리 엄마한테 학을 떼었잖아요. 나 중학생 때였는데 맨날 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일주일 동안 나오라고. 그러니까 없는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얘기로 잘못한 거면은 그나마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없는 얘기 퍼뜨려갖고. 근데 저도 똑같더라고요. 없는 얘기 누가 하면 대빵 싫어요. 그러니까 욕을 해도 괜찮아. 있는 걸로 욕하면. 근데 없는 걸로 욕하면. 근데 모든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강도가 좀 세요. 다른 사람이 50이면 나는 80에서 100. 그 다음에 273페이지. 그러고 보니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많네. 나 포함해서. 그래서 거래징수는 뭐냐면 세금징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거래하면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슨 징수라 그래요? 거래징수.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요 분이 키포인트예요. 간이과세자.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이 안 되면 뭐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영수증. 근데 4,800만 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273페이지 밑에 보시면 박스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죠? 6월 30일,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이요? 7월 1일. 근데 우리는 7월 1일 넘었죠. 그럼 왼쪽 건 보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 바뀌면은 옛날 거는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취업하신 다음에 세법 관련된 파트에서 일하시면요. 1년에 한 번씩 공부해야 돼요. 연초에. 왜냐면 법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법 바뀐 거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교육 가게 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내가 체킹이 안 되니까 교육받으라고 수시로 연락 와요.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가셔도 돼요. 근데 교육받을 때 단점은 하나입니다. 내일 안 해주잖아요. 교육받고 온 다음에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교육받고 그 다음날 엉덩이를 책상에서 의자에서 못 떼어본 날도 있어요. 그 다음날 왔더니 내일 중에 딱 하나 돼 있더라고요. 우편물 나눠주는 것만 되어 있고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파일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만 했죠.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위에도 아니고 아래니까. 누가 아랫사람 거 일해줘요? 윗사람 거면 해줘도. 그래도 그거 하나에 감사했어요. 우편물이라도 나눠준 게 어디예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 세금계산서 발급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요 세금계산서는 두 매 발행이에요. 몇 매요? 두 매. 그래서 공급하는 자랑 공급받는 자. 왜 두 매 발행하냐면 서로 크로스 체인지하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공급하는 자가 한 매라고 신고를 했어. 그러면 공급받는 자도 몇 매로 신고해야 돼요? 한 매. 그러니까 국세청이 잡는 방법이 이거예요. 두 장 발행해갖고 서로 신고해. 맞아. 그러면 신고 잘했어. 서로 신고했어. 근데 한쪽은 매수가 틀렸어. 금액이 틀렸어. 이러면은 에러 뜨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연락 오는 거예요. 이거 틀렸으니까 뭐 하라고요? 소명하라고. 소명 못하면 세금 더 내야 돼. 시스템이 그래요. 그 많은 회사를 어떻게 잡아요? 한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만 몇 개를 발행할 건데요.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 체인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종류. 세금계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거긴 세 가지로 써있기는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종이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되는 분은 두 가지예요. 법인은 무조건 전자예요.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몇억 원 이상인 자요? 3억 원. 그래서 3억 이상 1년에 매출액이 3억이 넘으면 무조건 전자로 해라. 이거 안 지키면은 1% 가산세 냅니다. 법은 딴 거 없어요. 안 했어. 그래? 더 내. 더 내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해요. 1억짜리 종이로 발행하면요 100만 원 내야 돼요. 그럼 해요, 안 해요?
해요. 왜요? 100만 원 벌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건당 100원이래. 그럼 말 안 듣죠. 100원 내면 되지. 그리고 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1%.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시험 문제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뭐가 시험 문제로 나오냐면은요. 3억 원 미만인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왜냐면 요분들은 선택이에요. 종이로 해도 되고 전자로 해도 되고 요분들은 다 뭘로 해야 돼요? 전자로. 왜냐면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적으신 분들은 왜 전자로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대부분 적으신 분들은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경우에 시스템을 바꾸기가 어때요?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좋고 편한 게 있어도요. 기존에 하던 게 있으면 그 기존에 하던 걸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새로운 걸 하려면은 내가 그만큼 시간 투자도 해야 되고 돈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 저거로 발행하는 거거든요. 이메일로. 메일로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격리직원분들이 하던 일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편물로 왔거든요. 세금계산서가. 근데 지금은 이메일로 오니까 하루에 2-3번씩 이메일 들어가요.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 되도록이면 5시 이후엔 들어가지 마십시오. 집에 갈 준비해야죠. 맞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뭐 10시, 3시 아니면 뭐 10시, 4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확인해요. 5시 이후엔 들어가지 마시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특히 있잖아요. 5시 반에 와갖고 서류 하나 던져주고 내일까지 해놓으래. 집에 가지 말란 얘기죠. 제일 싫어하는 직장 상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릿속에 그건 있어요. 제가 당한 게 되게 많거든요. 내가 글 쓰는 재주가 있으면 저기 영화 제목까지 정해놨어요. 갑과 을. 제가 당한 게 되게 많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거를 내가 손재주가 있으면은 한번 영화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손재주가 없어서. 그래도 TV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재연하는 거. 회사에서 막 이런 걸로 당했다. 난 거기에 나오는 거 거의 다 당해봤고요.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당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걸 꼰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이유리 씨가 TV에 나와서 그거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기 매니저인가? 네, 매니저들 뭐 다 이해가 된다. 자기가 그 전에 잘못했다.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TV에 나와서. 저도 제 직장 상사들 중에 저한테 잘못했었던 사람들이 꽤 있는데 지금 다 이해하고 한 명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 한 명은 이해 못 해갖고 저는 개과천선은 없는 걸로. 네, 이해가 안 돼요. 네, 여자분이 하셨던 행동 중에 하나인데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했었던 분이시라.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 다 먹고 살려고. 왜냐면 내가 잘해야 지들이 편하니까. 그래서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좋은 거 할 때에는 지 이름 꼭 넣어야 되고 나쁜 거 할 때에는 지 이름 빼야 돼. 네. 왜냐면 자기가 먼저 결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제하려고 읽어봤는데 안 좋은 거야. 내 이름이 있네? 그럼 리턴 와요. 이름 빼라. 그럼 이름 빼서 다시 하고. 좋은 건데 지 이름 없잖아요. 그럼 이름 넣어갖고 다시 해요. 그래요. 그럼 이름 넣어갖고 하고. 그리고 좋은 거잖아요. 지가 들고 사장님한테 가요. 나쁜 거잖아요. 네가 들어가래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맞죠?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럴 줄 알았어.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마인드였죠. 내가 못하면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막아줄 거야. 개뿔 뭘 막아줘요. 지가 더 난리치지. 가 현실이죠. 그래서 현실과 이상은 항상 어때요?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해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TV에 종종 나오잖아요. 자기가 부하 상사였는데 직장 상사가 자기 아이디어 빼서 써먹고 있다고. 그게 현실이에요. 맞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좋은 거 있으면 지가 갖고 가고 나쁜 거 있으면 놔주고. 그때 좀 슬프긴 했는데 지금은 이해해야죠. 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시면 수입 있는데요. 수입 나오면 제가 항상 이렇게 쓸 겁니다. 거래처는 세관이고 부가세만 내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부가가치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수입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발행을 안 하면 형평성이 안 맞아요. 국내 거래는 세금 내고 수입한 건 세금 안 낸대. 그러면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세관에서 대신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식이라고 있는데요. 요건 요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원칙. 원칙은 공급시기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냐, 자판기에서 돈을 꺼내냐, 이런 얘기 있었죠. 그 날짜에 발행을 하시면 되는데, 항상 이게 법의 문제가 뭐냐면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잖아요. 저기 학교 앞에 주정차 하면 이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아마 예외 조항이 또 생길 거예요. 왜냐면 학교 앞인데, 이건 뉴스로 한번 나왔었어요. 학교 앞인데 문제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을 내준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도 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예외 조항으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애들 중요하다라고 맨날 떠들잖아요. 근데 사고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뛰어나오는 것도 있지만 차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차가 없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10번 사고 날 거 한두 번으로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좀 피곤하고 문제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주변에서 요번에 뉴스로 나왔었던 거, 그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예, 또 이런 또 예외가 또 생겨버리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예외는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만 주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은 전달 거 있잖아요. 10일이 넘으면 입력을 막아버리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막아버려요. 왜냐면 전달 거는 다음 달 며칠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10일까지. 이것도 어기면 가산세 냅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거기 보시면 위에서 한 6번째 줄 정도 보시면 세금계산서 보존 의무 면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이라는 걸 합니다. 국세청에다가 보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메일로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로도 상대방한테 보내주고, 이 데이터가 어디로도 넘어가요? 국세청으로도 넘어가요. 그래서 홈택스라는 사이트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우리 회사 거 몇 장 주고받았는지 이거 다 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실수할 확률은 적어졌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만약에 100% 다 전자세금 계산서로 주고받아.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홈택스 들어가시면 몇 매에 얼마 떠요. 그럼 그게 맞으면은 신고 잘한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전송은 언제까지 하냐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발행했으면 내일까지 뭐를 하셔야 돼요? 전송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 하루면은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부분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행을 하면 전송도 같이 돼요. 왜냐면 이게 하루니까 그냥 하루 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인터넷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인터넷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아서 웬만하면 하루면 고쳐요, 못 고쳐요? 고쳐요. 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유서 써서 내면 인정해 주긴 해요. 근데 그건 진짜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며칠 안에 전송하셔야 돼요? 하루. 근데 이게 그지 같은 게 뭐냐면 국가가 잘못했을 때는요, 그냥 공지사항 하나 띄고 올리면 끝입니다. 진짜 그게 저는 되게 안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분명히 띄어먹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사이에서. 그지 같은 것들이. 왜냐면 은근 국가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진짜 안 좋아요. 일반 사이트보다 별로인 데가 더 많아요. 근데 돈은 설마 조금 들어갔겠어요? 그런 거 있어요, 진짜로. 저는 국가 관련된 돈은 눈먼 돈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만 눈먼 돈들도 많아요. 거기서 빼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국가가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 친구가 빼먹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뒷돈을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엉망인 사이트들 은근 있어요. 근데 개인이 만든 사이트가 오히려 더 어때요? 국가 거보다 좋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볼 수 있으면. 이 사이트 한 달 관리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개인이 관리하는 사이트 얼마 들어가는지. 그래서 봤더니
큰 차이가 없어. 그러면 결론은 사이에서 빼먹는 놈들이 있는 거죠. 쓸데없이. 근데 제가 봤을 때 국가 사이트가 더 비쌀걸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빼먹는 놈들도 그게 직업일 테니까. 그 다음에 275페이지 수정세금 계산서. 이것도 간혹가다 이론에 냅니다. 우리 수정하는 이유가 뭐죠? 잘해서 잘못해서 잘못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어딜 보셔야 되냐면 2번에 보시면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를 좀 봐주세요. 네. 소급이 뭐냐면 옛날 날짜 거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번 첫 번째 거 보시면 우리 영세가 되려면 내국신용장, 그 다음에 뭐 있으면 된다 그랬죠? 내국신용장을 영어로 로컬 AC, 그 다음에 구매확인서. 요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는요, 이 서류를 언제까지 갖고 오면 되냐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갖고 오면 돼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우리가 세금 신고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세금 신고해야 되죠? 25일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신고하는 날까지만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기 확정이면 7월 25일이죠. 7월 25일 날 내국신용장 들고 와갖고 영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세금 신고 다시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날 다 해서 다시 내야 되는. 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법에서 그날까지만 갖고 오면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월 25일이야. 그럼 7월 25일 날 내국신용장 들고 와갖고 우리 몇 월 며칠 날 거래한 거 있잖아요. 그거 과세인데 처음엔 과세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서류가 없으니까. 그거 영세로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해서 주고 신고도 다시 해야 돼. 참고로 신고는 가장 마지막에 한 신고가 최종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안 바뀌었을 때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20일까지만 됐거든요. 굳이 왜 바꿨냐고요? 이걸 요청하는 회사들이 있었던 거죠. 절대로 법은 그냥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25일 날 갖고 갔는데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계속 요구를 한 거죠. 이거 바꿔주세요. 그러면 법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절대 가만히 있는데 법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 하나 바꾸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들어가고 여러 사람이 개입해야 되잖아요. 그럼 힘 있는 사람이 개입했을 수도 있죠. 내 친구가 수출하는 회사인데 나 국회의원이야. 얘가 25일이 필요하대. 그래? 기다려봐. 그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럴 리는 없어요. 그냥 많은 회사들이 요구를 했겠죠. 수출하는 회사가. 왜냐하면 늦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25일 넘은 건 인정 안 돼요. 그래서 25일까지는 뭐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에 5월 1일 날 매출에 과세로 발행한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7월 25일 날 내국신용장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7월 25일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5월 1일 날 매출의 영세로 다시 발행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7월 25일 날 받았다 그래서 7월 25일로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1기 확정이 2기 예정으로 바뀌어요. 맞죠? 왜냐면 5월 달이 몇 월 달이 되니까 7월 달이 되니까. 이거 인정해 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금을 늦게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과거의 날짜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 위에 보시면 환입된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아니면 금액이 추가되는 경우 이런 것들 실제 발행해요, 안 해요? 하죠.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잖아요, 솔직히. 이럴 때는 그냥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5월 1일 날 똑같이 매출에 과세가 있었어요. 근데 7월 25일 날 반품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반품한 세금계산서는 7월 25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이냐, 요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날짜에 따라서 세금 내는 날짜가 어떻게 되죠?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위에 있는 게 소급되지 않는 경우라고 있으시죠? 이게 소급되지 않는 경우예요.
소급이라는 게 옛날 날짜로 다시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세 같은 경우에는 소급이 됩니다. 왜냐면 이걸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죠. 왜냐면 이때 세금 걷고 그 다음에 이기 예정 때 깎아주면 되잖아요. 반품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국가가 세금 걷는데 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요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면 완전히 달라지니까. 얘는 과세고 얘는 뭐예요? 영세죠. 그러면 완전히 내용이 틀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고 큰 틀은 똑같으면은 소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렸다. 필요적 기재사항 틀리면 큰일 납니다. 맞죠? 왜냐면 우리가 A라는 회사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틀리면 B라는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이름을 잘못 쓸 수도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옛날 걸 바꾸는 거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신고가 될 수 있을 때는 옛날 걸 바꾸는 거고 큰 틀은 똑같으면은 지금 바꾸는 거예요. 옛날 걸 바꿀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볼게요. 그리고 내일 소득세까지 끝낼 거예요. 빨리 끝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거 오래 잡고 있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딱딱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